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이 최근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가운데 장 초반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이렇게 오름폭을 축소한 끝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26%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플러스 0.25% 상승 마감했고 또 나스닥 지수 플러스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캔들 모양이 다 양봉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음봉으로 이제 갭상승에 밀려서 좀 끝났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도 이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같은 경우 4,000포인트 선을 깼었는데 다시금 하루 만에 어쨌든 간에 4,001포인트 선으로 올려놨다라는 점에서는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로 안전자산인 국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장기물 위주로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기준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8.4bp 하락한 3%에 거래됐고 또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8.4bp 하락한 3.129%를 기록했습니다. 또 연준의 긴축 기조 관련해서 이 당국자들의 발언도 지속됐는데요. 이미 반영된 수준이라는 평가 속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됐습니다. 이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는 6월과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인터뷰를 통해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라고 언급했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이 금리 인상을 할 때라며 경제가 강할 때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하는 것이 낫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 연준이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인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현재의 금리 수준은 경제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에서 아직 멀었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이 깊은 침체를 촉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제 11일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죠. CPI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감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급등해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었는데요. 4월 CPI는 8.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에 따라서 이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그걸 더 뛰어넘는지 아래로 나오는지에 따라 우리 증시의 방향성이 좀 계속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이날 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이 전미 자영업 연맹이 발표한 4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93.2를 기록해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해당 지수는 지난 48년 평균치인 98을 4개월 연속 밑돌았습니다. 국제유가도 한번 살펴볼게요. WTI가 다시금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중국 봉쇄 지속이 계속되는 이 영향을 좀 받아서 계속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전거래일 대비 3.33달러
마이너스 3.23% 하락하면서 99.7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를 비롯해 전체적인 대형 기술주들 좀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때 이제 700불대로 떨어졌었는데 다시금 800불대로 안착시키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 회사 자체에 악재가 있었어요. 뭐 리콜 현상이라든가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투자 심리로 800불로 올리고 있다라는 점, 아마 저항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3%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 흐름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51%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 쪽 좋은 흐름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종가 부분에 이제 오후장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반도체 쪽 섹터가 엄청 강한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DDR5 관련 뭐 기판 대장주들, 뭐 신텍을 비롯한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개파락에서 그 전날에 그 시가를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아주 센 흐름이 나타났죠.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매우 좋은 흐름 나타난 종목들이 쏙쏙 보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우리가 물론 뭐 갭상승 출발하면 또다시 음봉으로 쭉 밀릴 확률도 높지만 갖고 가고 계시는 분들 반도체 종목은 계속 포트에 담아놓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우리가 좀 결국에는 지금 힘든 시장 이겨내고 나중에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장에서는 자동차와 이 전자 쪽은 무조건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종목별로 좀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요. 네, 펠로톤 같은 경우 아시죠? 그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게다가 자본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7%나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인베이스 여기 또 흐름이 계속 안 좋은데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12%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외에서도 마이너스 15%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쪽 보자. 뭐 룰루레몬을 비롯해서 약간 지금 패션 관련주들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패션 관련주들도 계속 좀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엊그저께 실적 발표한 한섬은 실적 발표 이후 급락장인데도 양봉으로 아주 세게 끌어올리더니 어제도 참 흐름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패션 관련주들도 아주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너지 쪽에서도 어닝쇼크 영향으로 1% 가까이 빠지다가 이 하락폭을 줄였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지금 에너지 쪽도 나름 유가에 관계없이 지금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이제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뭐 에너지주를 지금 삽시다 이건 아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유가 관련 에너지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있죠.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을 좀 미리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결국에는 유가는 지금 이제 뭐 100달러 넘다가 다시금 좀 이렇게 저항 구간으로 밀리는 구간으로 들어온 것처럼 추후에는 다시금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때 말이죠. 네, 오늘 그래서 다행인 거는 그나마 미국장도 뭐 이제 혼조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려고 좀 힘을 냈었다.
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아주 바닥에서 큰 반등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아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지켜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일 CPI 발표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면서 우리 오늘 뭐 관망하실 분들은 관망하셔도 괜찮지만 어제 그제 줍줍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반등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는지 종목별로 체크해서 뭐 수익도 챙겨가면서, 왜냐면 뭐 계속해서 2700포인트, 2800포인트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꼭 리스크 관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